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도덕성을 지목합니다. 먹이가 주어지면 달려들어 싸우기에 급급하며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공감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을 돕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며 공정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쇼는 자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비명을 지르자 두 개의 전기철망을 넘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는 티아와 혈연이 아니지만 자녀와 이별하게 되고 몸이 불편하기까지 한 티아를 위해 멀리까지 가서 위치를 확인한 뒤 티아의 자녀를 데려옵니다. 로디는 나이가 많아 귀가 먹고 눈이 먼 여성 키티를 위해 매일 길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 사례들은 진화 이론의 일부인 혈연 선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감 능력과 조건 없는 이타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동체적 특성도 보여주는데 엄마를 여인 자식을 입양해 30년간 키우기도 하며 집단을 위한 사회적 규칙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 집단 차원의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약자인 어린이에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를 가장 중벌로 다스립니다. 허나 벌이 너무 심하다고 여겨질 시 공동체적 여론을 통해 조절하기도 하며 어린이가 규칙을 어기는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봐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명망과 평판이 중요하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전혀 싸움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과 싸우다 다친 친구의 곁으로 가서 오랫동안 쓰다듬으며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늘 함께 다니고 음식을 나누며 우정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싸움을 하는 친구들을 보며 어른이 나서서 중재를 하기도 하며 싸웠을 때 상대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슬퍼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추후에 가급적 싸움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인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상대에게 호의를 받았다면 감사할 줄 알고 호의를 베푼 자에게 더 큰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공정성에 관해서는 특히 예민합니다.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좋은 보상을 받았다면 분을 참지 못합니다. 똑같은 노력의 결과로 둘 다 오이라는 보상을 받았을 때는 괜찮지만 한쪽에 오이가 아닌 포도가 주어진다면 오이를 받은 쪽은 분을 참지 못하며 분노하게 되고 포도를 받은 쪽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조금 이상한 것 못 느끼셨나요? 맞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어와 사진을 통해 인간의 사례인 것처럼 꾸몄지만 실은 침팬지, 보노보와 같은 유인원과 영장류가 야생과 실험에서 보여준 실제 사례입니다. 인간에게 적용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사례들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유인원의 이러한 도덕성은 결코 인간의 도덕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도덕성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 H가 유인원과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발달되어 왔으며 공동체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징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인원과 인간의 도덕성이 똑같다는 말도 아닙니다. 한층 더 고차원적 도덕성을 형성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해 다양한 문화를 만든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인원의 사례를 통해 도덕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근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며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며 타인의 행복에 대해 같이 행복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뇌의 신경 구조가 타자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감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인데요. 짧은 꼬리 원숭이에서 발견된 거울 뉴런이 이 원리를 설명해주며 이것은 타자를 모방하게 하고 도덕성의 근간인 공감 능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세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원의 행동과 신경학적 연구는 우리 인간에게 갖춰진 도덕성이 진화의 산물임을 말해줍니다. 미국 인류학자 크리스토퍼 보엄은 우리 조상인 수렵 채집인들은 중요한 규칙을 어긴 자들을 추방하거나 죽여 그들의 유전자를 유전자풀에서 제거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스스로 도덕성을 진화시켜 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덜란드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은 도덕성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형성된 것이며 진화를 통해 본능적으로 갖춰진 이러한 도덕성을 인류의 문화와 종교가 확장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도덕성이란 개념의 정확한 정의와 실체를 완전하게 분석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진화적으로 가까운 유인원과 영장류의 사례를 통해 이들과 분지되면서 갖추어진 내적 형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엄의 말처럼 공동체의 적응을 위해 도덕성이 진화했을 수도 있고, 뇌의 발달에 따라 복잡하고 부차적인 형질로서 도덕성이 발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답이 되었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는 도덕성 같은 내적 형질은 생물의 진화와 함께 발달하였으며, 인류가 만들어온 소중한 문화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때 더욱 소중한 가치로 거듭나며 인류가 번영하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